네, 김진팔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건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겨갖고 옆에 태양 전지판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딱 이 건물로 보입니다. 예, 태양 전지판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닌 것 같다고요? 영상을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길리만자로의 FPV 드론을 본 적이 있는가? 그거 맞지 않습니까? 이 건물? 싹 돌립니다. 잠깐만요. 이거 먼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짜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붕에 막 날아간 거 폭탄 맞아갖고 뼈대만 남은 거. 예, 이 건물이잖아요. 한번 돌려볼까? 예, 왼쪽으로 딱 꺾으니까 바로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영상을 좀 더. 네, 그 건물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다시 또 꺾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꺾더니 다시 한 번 더 꺾더니 짜잔. 야, 이거는 빼박이다. 왼쪽으로 짜잔 꺾으니까 바로 이 건물. 여기 보시면은 이 지붕에 이상하게 생긴 거 이건 뭐야?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지붕 같은 데 있으면은 여기 이 보통에서 다 비가 새요. 이런 촌놈들 아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지붕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앞에 험비가 3대가 서 있어. 저쪽 한 대 더 있는 것 같아. 4대 같아. 네, 그 가운데 거를 꽝 하고 접어갔다 하는 그러한 예. 여기 보시면 다시 후진해서 보여주죠. 영상 뒤로 가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이 장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북을 마시면 제가 노가다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붕 이렇게 팍팍 꺾고 쓸데없는 조각조각 이어붙이지 마십시오. 이 경계선에서 다 물 셉니다. 오래되면은 그냥 모든 구조는 통짜로 하나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어쩔 수 없어서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거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 신체처럼 나사도 하나 없고 그냥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조각조각 이어붙이지 마세요. 집 질 때 안 좋으니까. 네, 여기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마을인데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소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는데 계속 여기가 격전지인 것 같아요. 영상 레바논 남부 알-바야이다 마을에서 이슬람 저항군이 이스라엘군 험비 차량을 향해 드리블 기동을 펼치는 장면. 속보 이란 드론이 에르빌의 쿠르드족 테러단체 은신처를 공격했습니다. 네. 또 이란도 쿠르드족의 뭐 어딘가를 또 공격했다고 합니다. 예. 꽝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슈메이라 인근에서 헤즈볼라 드론이 이스라엘 장갑차를 공격해 병사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기 슈메이라는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경계선 보이시죠? 이 경계선이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이제 경계선인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 슈메이라 캠프 이 근처 어디에 또 헤즈볼라가 또 공격했다고 합니다. 또 내일 모레 뭐 또 나오겠죠. 영상 내일이나 모레나. 미 정보사령부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동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새로 개발했나 보지. 개발 못했다고 그러던데. 예, 극초음속 미사일 너네 한참 남았을 걸 그랬는데 러시아가 지난번에 근데 한번 시제품 개발을 해갖고 테스트 해볼 모양인데 그죠? 이란에다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정보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동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번 테스트해야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전 기록이 있어야 이건 팔아먹는 무기가 아닌가. 어쨌든 실전 기록이 있어야 미국 정부 돈으로 또 대량으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만든 회사 또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중동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다크이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전술적 기동이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의 외딴 후방 시설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사거리가 길고 엄청 빨라갖고 막을 수가 없다. 사실대로라면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사거리는 엄청 멀고 속도는 엄청 빠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용 그런 걸 몇 개를 만들었는데 이란에다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실패했어도 와 성공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예산으로 사주세요. 대량 생산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뒷돈 띵가먹는 그런 구멍을 뚫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누가 이란 방공망을 정찰하고 있는가? 여기 또 나오죠. 테헤란에서 또 정찰기가 떠갖고 대공포 빠방빠방 소리 나고 그런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이란과의 협상 결렬 발표 준비 중. 야, 이스라엘이 우리 이란과 협상 결렬돼 갖고 휴전 아님 계속 싸울 거면 또 이런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미사일 몇 발 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60일 지났다는 거예요. 야, 법적으로 60일만 할 수 있지. 자, 1단계 그 작전 60일 끝났으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작전은 다시 또 1일부터 카운트 다시 시작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오바마가 개발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카츠는 이스라엘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란 정권이 향후 수년간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 틈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같이 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로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 뒤에 싹 숨고 나쁜 형사, 착한 형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나쁜 형사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헤즈볼라가 실제로 휴전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전략은 명확하다. 도발하고 공격한 다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가 이렇게 함으로써 레바논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어긴 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알 바 아니고 이긴 게 장땡이야. 전쟁은. 정의 이런 거 안 필요해. 트럼프는 레바논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란이 제거되면 레바논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되면 헤즈볼라도 자동적으로 붕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레바논을 망쳤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들이 몰락하면 레바논이 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이 이렇게 단순한 우크라이나도 그런 식으로 꼬셨지. EU 가입시켜준다 뭐 어쩌고 그러다가 바로 그냥 나라 그냥 박살났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매일 통화했습니다. 그는 네탄야후 총리에게 레바논에 대한 공습은 정밀한 공격으로 제한하고 특히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한 공격은 너무 끔찍하고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네탄야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들어가 아닐걸? 절대 아닐걸? 이것도 그냥 쇼일걸? 연락한 적 없을지도 몰라. 트럼프가 괜히 그냥 하는 말. 나는 평화를 사랑해. 나는 착한 형사야. 나쁜 형사가 이 네타냐후야. 그거 역할 분담하는 걸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형사, 나쁜 형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란이 니네가 부신 거 있잖아. 테무에서 산 가짜 무기야. 또 이런 영상이 나왔어. 새 소식. 이란의 마란디 교수는 전장에서 파괴된 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헬리콥터 비행기 중 상당수가 사실은 중국산 첨단 모험 표적이었다고 모형 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플라스틱 테무 발사대를 폭파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미 해군의 아시아 전방 배치 핵심 전력인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히긴스에서 이번 주 초대형 화재가 발생. 얘네들은 뻑하면 배에서 화재 나더라. 배에서 화재 나고 후방으로 또 빼고 이런 거 그냥 매뉴얼인가 봐. 필드 매뉴얼. FM대로 이제 하는 거죠. 미군의 필드 매뉴얼. 배를 빼고 싶을 때 불을 지른다. 미 해군 구축함 USS 제럴드 포드함이 중동을 얘도 불 질러갖고 중동 떠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뭐 고친다 어쩐다 하고 그랬다가. 관계자들은 심각한 수리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조치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 미국의 해군력과 지역 내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판 더 할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에 만든 신형 그 배는 빼고 구형 그 링컨함인가 뭐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비두고 그게 이제 침몰해도 괜찮은 거 그런 건 내비두고 이제 침몰하면 안 되는 거 빼는 것 같기도 해요. 전 세계 가자지구 학살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군사 장비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막 이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물자 지원하 지금 싸울 준비 다 해놨는데 그냥 안 한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미국 정치안보부는 러시아가 이란을 또 도와줬다고. 니네는 우크라이나 안 도와주냐? 정찰 자산으로 위성 뭐 정찰기 막 그런 거 해갖고 목표 같은 거 다 지정해주고 그런 거 다 하면서 러시아는 하지 말라는 건 또 뭐임? 네, 이것도 영어신문 어딘가에 나온 것 같은데요. 무력한 두 개의 연합, 하나의 해협, 앱스타인 정권은 이번 주 새로운 시장 조작 사기극인 해양 자유 구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야 우리 배를 모아갖고 해양 그 항행의 자유 이런 걸 해갖고 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뭐야 그냥 껍데기뿐이고 말뿐인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케그부세스는 전쟁 범죄 및 불경한 십자군 부서를 운영하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헌법적이며 전혀 광신적이지 않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케그세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훌륭하십니다. 예, 예. 뉴욕에서 서해안까지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이 국경선이 미국으로 치면 이 정도 길이의 국경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길대요. 근데 어떻게 봉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국경이 하도 길기 때문에 막 밀수도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뭐 금지해도 막 국경이 길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보세요. 자,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삼면이 바다잖아요. 예? 거기다가 육로로는 북한이랑 돼 있는데 여기는 비무장지대로 완전 세계에서 최고로 그 무기 밀도가 높은 그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해. 정부가 뭐 하면은 바로 그냥 예 그 노예 수용소야. 예? 제가 이 나라에서 지배 계급은 아니었잖아요. 제일 밑바닥 노가다였지. 제가 노예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숨도 못 쉬고 그냥 막 그 숨 막히는 그런 노예인 거예요. 차라리 이란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뭐 이란 정부가 금지해? 알았어. 내가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어디 가서 몰래 국경지대 몰래 넘어가서 사오지. 이래서 북한만 해도 이래요. 북한은 어디? 북한은 중국하고 이렇게 띄어 있잖아요. 경계선이 여기도 강이거든요. 거의. 네. 그래도 어쨌든 여기도 그 정부 몰래 밀수하고 밀무역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정부가 막 통제 경제를 해도 이쪽 부근에는 자기들끼리 다 중국 갔다 와서 이렇게 뭐 사오고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뭐야? 완전 숨막히는 동네야 여기는. 꼼짝도 못해. 정부가 탁 잡으면. 그러니까 이라는 뭐예요? 물리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도 여기를 차단을 못하는데 니네가 차단을 하냐? 이런 의미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뉴욕에서 서해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해안까지 각각 벽을 2개 건설하면 총 길이는 뭐 킬로미터가 되는데 이런 이란의 전체 국경보다 약 1000km 짧습니다. 그런 국경을 가진 나라를 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정부도 이걸 통제를 못할 걸요. 국경에 어떤 놈이 나갔다가 들어갔다 뭐 물건을 밀수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러니까 그 놈들이 그걸 하는 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걔네들이 미국이 해갖고 지난번에 이 전쟁 나기 전에 시위 촉발한 거 이쪽으로 다 그놈들 드나들어가고 무기도 이쪽으로 펌핑하고 장비 뭐 이런 거 스타링크 장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 넓은 국경을 이란 자체에서도 어떻게 통제를 못해갖고 그게 막 허용이 되는데 미국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 이쪽에 막 중국 막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막 국경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 또 해안선 이쪽으로는 러시아 이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거를 니네가 통제한다고? 이란 정부도 못해? 그런 거죠. 스트레이트 이거 뭐야? 트럼프 해협이라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지금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개쪽당하고 물러날 그런 포기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란의 외무장관 하를 그치는 이란 페르시아 만의 날의 엑스의 최고 지도자의 발언에 답변했습니다. 페르시아 마니아 그리고 거기 호르무즈 해협이야. 트럼프 해협 아니야. 그거 실수하지 마. 그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이거는 이제 실패했다. 그런 뭐 분석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발을 빼려는 방법이 막막하다.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이제 동맹국들이 여기를 참전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뢰로 막힌 통로라는 핵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이 왜 지금 결정을 바꿔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유럽의 역량은 극히 제한적이며 미국이 시작한 이런 몸에 휘말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 유대교 정통 딱 파숑 자체가 헤어스타일 자체가 유대교 신자 아니에요. 이 귀민머리 보세요. 성경에 귀민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길게 길러서 또 꼬았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내가 성경에 그 귀민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군인 그 해병대 상륙 돌격머리처럼 귀민머리를 확 면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그걸 너무 과해 해석해갖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건 이것도 심하다 야. 정통 유대교 신자인 한 남성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가 아니라 유대인과 세계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인데도 이스라엘 안 좋아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안 좋아하는 너네 우리 이름 참칭해갖고 나쁜 짓 하고 우리 이미지 안 좋아서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정말 싫어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칼로 찔러 이 새끼들아 나쁜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도 꽤 있었어요. 가자지구 사태 때도 그 캐나다나 뭐 미국 이런 데서 영국과 유럽 9개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함대 창설 예정. 이게 말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평화가 이루어져. 전쟁 끝나면 전쟁 언제 끝나는데 전쟁 끝나면 또 들어갔다고 그 갑자기 막 이스라엘이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란이 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또 휘말릴 텐데 알아서 해라. 참 이거 트럼프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석유 유정에서 석유를 안 뽑아내면 3일이면 폭발한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러면 뭐하러 펌프로 이렇게 기름을 뽑아내는 펌프가 왜 있습니까? 텍사스 이런 데 가끔 보면 텍사스 정질유 뭐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 펌프 안에서 압력이 차서 자동으로 분출되는 유정이면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 유정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처음에 구멍 빵 뚫었을 때 그 안에 가스, 천연가스 차 있던 게 쫙 나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기름이 있고 이 위에 천연가스가 차 있고 처음에 구멍 빵 뚫으면 이 안에 천연가스가 이렇게 푹 분출하는 거거든요. 그 천연가스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옆으로 새 나오니까 빵꾸 구멍을 빵 뚫었단 말이에요. 쇠빨프로. 그러면 쇠빨프하고 그 돌멩이 흙 사이에 빈 공간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길 막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확 나오면은 그냥 그걸 바로 저 주위 어디다가 이렇게 탱크에다가 액화시켜 갖고 팔든가 아니면은 이걸 불 질러 갖고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그거를 이제 팔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 기름은 그 천연가스 다 나오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기름은 여기 고여 있는 거 펌프로 이렇게 펌프질로 퍼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스미 지역의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크라스나리마 지역에서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색 보이고 있고요.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으로 가면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보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롭스크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과 굴야이폴리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로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페인트탄인데 저게 드론이 오면은 그 페인트를 뿌려갖고 카메라 렌즈를 페인트로 이렇게 칠을 해갖고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건데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이 올 때까지 저렇게 서갖고 정면으로 페인트 총을 쏠 수 있는 이런 강심장이 과연 있을까? 야 이거 잘못하면 자칫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드론 방어 전략 눈을 멀게 하는 방법 최전선 생존에 있어 말 그대로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 드론의 센서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 병사들은 치명적인 위협을 날아다니는 문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라도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의 도시전경 사진을 발매한 10대들이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0대들한테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나 뭐 텔레그램으로 접근을 해갖고 야 어디 가서 그 사진을 건물 좀 찍어 봐봐 그러면은 내가 돈 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걸 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디지털 3D 모델을 제작해갖고 그거를 또 고층 건물 공격에 이용했대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노보 알렉산드로프카를 또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 노보 알렉산드로프카의 위치는 이곳이 바로 노보 알렉산드로프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점령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영상이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노랗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크롭스크 방면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오늘도 러시아는 또 에너지 시설 뭐 니콜라이프 공격하고 있고요. 또 이런데 드네프로페트롭스크도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 또 다른 또 까만 연기 나는 거 보니까 기름 저장고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네,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니콜라이프 나왔고요. 그리고 오데사 또 공격했고요. 스베틀러 마을 뭐 어디 콘스탄티노프카 뭐 계속 공격했고 길거리에서 또 강제 징병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 뭐 아빠인가 형인가 발로 막 차고 얘도 데리고 가지 왜 발로 차 쫓지? 얘도 군대 가서 하면 되잖아. 오데사 그리고 로보너 지역에서 또 경찰의 자동소총을 발사하고 도망간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붙잡아서 검문을 하려고 하니까 총을 꺼내갖고 막 쏘고 도망갔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지역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사살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에 10대 오토바이 타고 가는 10대들이 있었는데 러시아 걔네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무인 항공기 대응팀 중 일부가 1년 동안 단 한 대의 드론도 격추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성공적인 반격을 감행하거나 러시아에 대한彈道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소형 방공 시스템 개발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상수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물을 비축할 것을 러시아가 뭐 상수도 공격하면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제 1인당 하루 10에서 15리터가 기본적으로 아마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5식구면 50리터에서 25, 75리터 정도 되겠네요. 별로 안 쓰네 사람들이 물을.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 군사 작전이 목표를 달성을. 문제는 말로는 안 돼. 합리적 이성적으로 얘기가 되는 애가 아니야. 그냥 제가 알아듣는 말은 그러니까 걔한테 그 얘기하는 걸 사람이 예 이렇게 해주세요 걔님 그러면 걔가 말 안 들었잖아요. 걔 목줄 딱 잡고 강형욱 걔 조련사처럼 목줄 딱 잡고 일로 와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 힘,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크라비리흐, 코르도프, 오데사 등지에 대규모 공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방에 그 비행기, 응급 비행기, 그러니까는 구급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그런 비행기가 있나 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서방 군대가 많이 타격을 입었지 않냐. 그와 관련해서 여기 러시아가 이쪽 오데사 근처 항구에다가 그 공격을 여기다 드론 공격을 하는데 여기 루마니아에 있던 영국 공군이 F-16이 떠갖고 그 드론을 격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루마니아 당국은 우리가 한 거 아님 그거 영국 공군이 한 거임 막 이렇게 그 얘기하고 영국은 마지못해 인정을 했는데 우리 드론 공격 안 했음 러시아 드론 우리 공격 안 했음 이랬던 적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거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영국에 아마 영국군이 참전을 해갖고 배로 항구 어디를 가는데 그거를 러시아가 알고 공격하려니까 급하게 걔네들 죽을까봐 그 영국이 F-16 띄워갖고 그 드론 막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드나들잖아요. 우크라이나건 죽었는데 이런 거 해서 후성합니까? 폴란드나 다른 나라로 독일이나 막 이런 데로 VIP를 신속하게 이송한다고 하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최소한 장군이나 대령 중령 막 영관급 그런 부상자가 발생한 거죠. 서방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26를 넘어섰습니다. 이 데이터는 IC 거래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신경제학자 석유 시장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놀랍게도 신경제학자들을 쫓아 석유세 시장의 계산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거는 이제 종이 선물 그 거래에서 너무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가격 조작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실물 가격에 너무 동떨어지게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이라는 거죠. 가스 가격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뚝 떨어질 겁니다. 트럼프 가스 재고가 너무 많아서 바다 곳곳에 널려 있어요. 이미 생산량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 뭐 이런 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게 트럼프한테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CNN 급격한 휘발유 가격 상승은 미국인들이 어렵게 번 돈을 빠르게 잠식했고 이를 감당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올해 선거도 있는데 트럼프는 기름값 오르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제 기름값을 떨어진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실물 기름값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소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소 얼굴에 모자이크했어. 블러 처리했어. 정작 당신의 왓츠앱 접속 기록은 군수업체에 팔아넘겨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글에 만약에 내가 그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뭐 어떤 활동을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테러범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내 위치하고 이런 게 싹 다 미국 국방부로 가는 거야. 그럼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대리 세력 시켜갖고 우리 집을 폭격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시나리오인가요? 그렇군. 우리 집에 정확하게 폭탄 떨어뜨려 줘라. 나도 이 세상 아무 미련 없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프랑스 농부들은 주당 최대 80시간씩 일하면서도 2025년 말까지 프랑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것으로. 왜 그러냐면 이 개인 자영농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다 기업농으로 바꿔야죠. 왜냐고요? 정부가 그 전자화폐하고 그런 그 감시 체제로 그 기본소득 이런 걸로 사람들을 딱 북한처럼 통제사회 만들려고 하는데 농부들은 괜찮아, 내 땅에서 먹을 거 나오고 내가 농사 안 짓는 건 옆집 농부하고 바꿔 먹으면 돼. 이러면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자영농을 죽이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곧 UFO에 관한 최대한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일 뿐 흥미로운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디 죽인 놈 누구인지야. 그거 문서 한다는데 그것도 2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안 밝혀지지. UFO는 뭐 별다를 거 있어? 지금 죽 쓰고 있으니까 이제 시선 돌리게 하는 거지. 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이제 상상을 하나 해봤는데 시나리오를 하나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윌리엄 빌 쿠퍼라는 이 미국 사람에 의하면은 이 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계시록을 시나리오로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세력들이 그 있다. 자기가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그럼 계시록 중에도 엄청나게 긴데 어느 부분일 것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 4마리 말 계시록에 4마리 말 같은 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음모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말 4마리 나오는 데가 계시록 6장이에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4마리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이 칼이고요. 그다음에 기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은 뭐예요? 원거리 무기 아니에요. 미사일이죠, 미사일. 트럼프가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칼. 근데 여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칼을 주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그 EJ 이간질 시켜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칼은. 그러니까 칼은 근접전이잖아요. 지상전. 이거 지상전을 말하는. 기근은 뭐예요? 당연히 뭐 식량난이죠. 식량난. 그리고 사망. 이제 식량난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이 걔네들이 이거를 시나리오 계시록을 자기네들의 시나리오로 삼아서 만약에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지만 아마 걔네들은 이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가짜 예수 재림. 이거 끝에 예수 재림이 있어요. 6장의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시기 전에 처음에 뭐예요? 활, 칼, 기근, 사망. 그리고 예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 재림하겠지. 이게 만약에 걔네들 시나리오라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계시록은 이미 90% 이상이 지나간 이야기 같은데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한 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벌써 90% 이상은 다 이루어지고 한 10% 남짓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남았냐? 지금 칼이 지금 활로 이미 얘는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얘 왕. 트럼프가 왕이 활을 쐈잖아요. 미사일을 쏴갖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 그리고 칼을 주면서 니들끼리 싸워해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 상황이고 기근은 아직 안 왔지만 올 겁니다 지금. 기근이 오고 그리고 기근으로 또
예, 사망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럴 계획인데 과연 계획대로 착착 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실패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저는 알 수 없죠. 네,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